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우선 그 방송 시작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부분이, 제가 일단은 그 텔레그램이나 카톡이나 이런 뭐 별도의 그 커뮤니티 방 같은 거는 전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혹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제가 어떤 채널에서 활동한다는 또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아니니까 뭐 혹시나 사칭이나 아니면 별다른 피해가 없으시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아마 뭐 이런 그 유튜브 뭐 하시는 분들을 사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걸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 방송에서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아는데,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체 공개 방송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절대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특별한 뭐 어떤 이상한 코인 같은 것들은 전혀 추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 추천도 제가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뭐 일절 뭐 암호화폐 지갑이라든지 뭐 어떤 것도 행여나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오해 없으시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 드리니까 알아두시고 혹시나 보신다고 하면 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뭐 방송에서는 특별한 아주 기사가 있는 건 아니고, 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한 1월 9일쯤 이런 하락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불과 한 하루 이틀 정도 전에 큰 하락이 한번 있었죠. 사실 이게 뭐 엄청난 큰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한 요 정도네요. 한 15%, 비트코인 15% 빠지는 정도의 하락. 그래서 여기부터 좀 친다고 하면 대략 한 30% 하락이죠. 제가 2017년 장에도 30% 하락은 한 7번 정도 나왔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상승장으로 가는 와중에 이런 이제 덜컹거림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뭐 너무 많이 쓰지 마시라고 해서 예전에 차트도 한번 올려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그냥 하락이 한번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하시면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알트코인들이나 뭐 비트이더, 뭐 리플, XRP, 그리고 몇몇 뭐 제가 상위 알트코인들 몇 개 이야기 드리면서 그 포트폴리오로 그냥 요번 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반감기 이후에 보통 사이클 흐름으로 봤을 때 차트 그림이죠. 이제 차트 그림 보면 늘 이렇게 하락을 하고 전환파동, 초기 상승, 확장 상승, 이 패턴을 꾸준히 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이클 패턴을. 그래서 늘 하락이 있은 다음에 물량 매집을 하고 전환 파동을 겪은 다음에 전고점까지 가기 전에 이제 파동이죠. 그리고 초기 상승을 해서 전고점까지 도달을 하고 조정을 받고 그다음 확장 상승을 하는 이 패턴을 간다. 그래서 지금 요번엔 사이클에서도 하락을 한번 했었고, 2018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19년, 이제 2018년 말에 큰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라는 말도 안 되는 이슈를 갖다 붙여서 또 하락을 해서 물량 매집을 했죠. 그리고 다시 전환 파동을 요번에는 좀 세게 줬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되게 금방 오는가 싶게끔 착시를 주고, 다시 코로나 이슈 때 이걸 빼고 반감기가 이후 다음에 초기 상승을 하는. 그래서 반감기 때도 모든 사람들이 얘기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반감기 때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반감기 이후에 빠진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코인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고, 왜냐하면 이럴 때 코로나 막 파동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게 사실 누구의 말을 들어서,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 드린다고 해서 제 말을 듣고 전적으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하시면 또 저를 원망하실 수도 있고, 저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투자해서 운이 좋게 돈을 벌었을 수도 있고, 저 때문에 제 말 듣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승장에는 유혹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깡통 계좌가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정보를 줘도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잃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각자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누구는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더 빨리 벌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생기고, 누구는 그냥 물에 유유히 떠 있다가 그냥 목적지까지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를 접하실 때 일단은 내가 그 정보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리를 치면 좋은 재료를 가져다가 내가 요리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투자에 대한 그 지식과, 그리고 투자로 내가 데이터가, 돈을 내가 단타를 해서 아니면 뭐 중장기 스윙을 해서 돈을 벌어본 내가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단타에서 돈이 벌어본 적이 난 한 번도 없는 마이너스의 손인데
맨날 단타하는 방송이나 맨날 요번에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샀다 팔았다를 하면 당연히 성적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원 자체에 요리하는 요리사인 내가 그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제일 잘 아는데 깜냥을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뭐 제가 뭐 그 잘난 체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해서 정말 오래전에 제가 주식을 처음 할 때 저도 제 깜냥이 없는데 운 좋게 시장에 들어갔는데 돈을 막 버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2008년도 그 전에 그냥 장이 좋았어요. 그래서 돈을 번 건데 제가 실력이 좋은 걸로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큰 돈을 잃어보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실력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저는 이제 제 스스로의 깜냥 테스트를 명확히 하고서 그 이후부터 좀 그 성적이 좋아졌었거든요. 투자 성적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암호화폐 뭐 1, 2년 동안 하셨다고 하면 내가 1, 2년 동안 해서 돈을 벌었었는지 아니면 돈을 잃었었는지부터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대중은 단타를 해가지고 언론사에 휘둘리고 AI 봇에 휘둘리고 해서 수많은 정보에 휩쓸리고 해서 대부분은 투자를 해갖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냥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 사이클이 주기가 보통 한 3, 4년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주기가 오면 2014년 하락을 해서 2018년 꼭대기까지 가고 이렇게 또 주기가 올 거잖아요. 이 주기대로 대략 지금 이제 초기 상승 구간이니까 알트코인은 아직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많이 무너지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알트코인을 들고 그냥 가만히 잘 가지고 계시면 어차피 단타를 해갖고 할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의 대중이니까 사실 그게 누가 능력이 안 된다기보다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영역이고 그래서 그거 단타를 통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 그 사람들도 실력이 정말 좋은 거고 또 운도 많이 따른 경우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운까지 따른 영역을 노리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좋은 포트폴리오로 사이클의 구간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결국에는 결승선에 들어갈 것 같다. 이제 결승선이라는 건 이제 좋은 수익률이죠.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거의 이제 고점 근처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등산로라고 이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하락장을 겪었잖아요. 하락장을 겪고 이런 정말 힘든 하락장과 겪었을 때 등산로를 가기 전에 일요일에 보통 등산로 가면 차가 엄청 막히잖아요. 이제 산까지 가는데 주차장 차 대는 때까지 차가 엄청 막혀요. 그게 밀리고 이제 등산을 좀 시작을 해요. 등산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가만히 그냥 천천히 그 등산로 따라만 올라가면 주변의 풍경도 보면서 그냥 쭉 올라가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차피 결승전에 이제 산 꼭대기에 도달해서 그 사이클상 거의 고점 끝까지 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대중은 뭘 하냐면 등산로에서 그냥 오름길 굉장히 가기 좋고 풍경이 좋은 오름길을 택하지 않고 저쪽에 되게 가파른 암벽 등반 길이 있어요. 누구나 막 사람들이 막 도전하고 있고 누군 떨어지고도 있는데 되게 막 익사이팅해 보이고 막 흥미진진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눈에 딱 보여요. 고점이 저기서 조금만 몇 개 딱 올라가면 그냥 바로 상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암벽 등반이 보여요.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여기 바로 위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대중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 암벽 등반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나도 암벽 등반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올라가서 성공하는 확률은 정말 극히 드문데 정말 인터넷에 막 올라오잖아요. 누가 그 암호화폐로 마진이나 이런 거 했는데 막 단돈 얼마로 막 몇백억을 벌었다 막 이런 기사 올라오죠. 근데 그게 실제 사실이언정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고 내가 그 운이 나한테 오고 내가 그 정도의 실력이 있을 거라는 근거가 없는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데이터를 보고 내가 지난 10년 동안 아니면 내 평생 동안 투자를 해서 난 돈을 번 사람이라는 데이터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데 계속 암벽 등반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그냥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돈은 제가 나중에 분명히 이제 XRP 같은 경우도 가격이 저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XRP가 요건 이제 이더리움이고 제가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놨는데 XRP 같은 게 여기 있는데 XRP가 저는 이제 퍼센트를 해놨지만 가격이 전고점 이더리움 한 이 근처 있잖아요. 이 근처까지 갈 거라고 확신을 해요. 물론 이제 근데 XRP 투자는 정말 헬이고, 그러니까 XRP 투자는 정말 지옥의 시간을 걷는 것처럼 힘들 수 있고, 그리고 XRP는 진짜 투자 코인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투자 초보가 투자하긴 진짜 힘든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 공개 방송에서 웬만하면 XRP 가격이나 이런 언급은 안 해요. 그리고 XRP도 많이 다루지 않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욕도 많이 먹고, 그리고 제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쌀 때도 엄청 계속 좀 꾸준히 비트코인 얼마부터 샀다, 그냥 꾸준히 산다, 이더리움 20만 원대 30만 원대 꾸준히 산다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에 가격 좋잖아요. 지금 가격.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쌀 때 좋다라고 해도 안 사요. 그리고 비싸면 그때 후회하고, 늘 싸면 안 사고 비싸면 사려고 하는 게 대중이니까. 그리고 가격이 오르고 나서 괜찮지 않냐라고 하면 그런 거 말고 XRP 이제 언급을 하면 이 쓰레기 같은 거 왜 언급하냐라고 또 사람들은 욕을 하고 힘들어하죠. 거의 대부분의 대중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많은 대중들의 피드백을 받고 이러면서 정말 많은 성장과 경험을 했는데 그냥 그 절대 변하지 않는 지표,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 그중 몇 명은 어떻게 구제할 수 없는 생각과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그 깨달음을 저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내가 방송에서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했고, 여러분들이 뭐 가격이나 예측이나 이런 걸 저한테 아무리 물어보셔도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리고, 사실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저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도 여러분들하고 거의 차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버들한테 가격 얼마 예측하냐라고 하는데 그거만큼 실없는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그냥 한치 앞 내일도 모르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가격 물어보는 게 웃긴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 지금 뭐 이제 얘기가 다른 쪽으로 많이 새가지고 오늘 기사나 이제 좀 돌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하다 안으로 푹 무너졌죠. 이런 게 뭐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누구도 사실 이렇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빼고 이렇게 했다가 수렴했다 갈지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이 차트에서 보면 이게 지금 20주선이에요. 20주선을 제가 여기 20주선만 해놓은 이유가 그 상승장 때는 20주선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상승을 했었어요. 20주선에 맞고 20주선에 맞고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20주선은 이탈을 안 한 상태고 21선은 이탈을 했어요. 21선은. 근데 21선은 이때도 이탈했던 적 많죠.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1선에서 이탈했을 때 여기서 팔고 다시 21선 아래에서 여기서 사도 된다. 물론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어차피 내가 보는 사이클은 이제 주봉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21선 난 이탈했으니까 팔았다가 언제 사야지 하셔도 되고, 그거는 매매를 그렇게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사이클에 아직 확장 상승의 사이클에 아직 제대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한 3분의 2 정도가 전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대략 뭐 빨리 이번 사이클이 예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끝난다고 뭐 올해 말 정도로 본다고 하면 뭐 8월 정도까지 가면 비트코인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아직도 올해 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저는 아직은 여기가 많이 남았는데 굳이 내가 21선에서 여기서 일단 팔았다가 다시 이쯤에서 사고,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게 가령 지금 21선으로 볼게요. 21선이죠. 21선에서 여기 가격이 34,000이에요. 그럼 여기가 한 3만 달러에 잡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10% 조금 더 되는 건데, 이 10%를 저는 먹기 위해서,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여기서 이탈했으니까 더 빠질 수 있죠. 더 빠져가지고 뭐 한 2만 한 요 정도 선, 아니면 더 빠지면 뭐 19,000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럼 저도 모르지만 이탈했으니까 빠져가지고 현금을 홀딩 해놨다가 나는 여기까지나 아니면 여기까지 갈 거 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다 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시나리오대로 돼서 여기까지 빠져서 여기서 사면 몇십 프로의 수량을 늘리는 게 가능해져요. 하지만
모든 게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요. 여기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아직 안 샀어요. 이미 팔고 있죠. 한 여기 이쯤까지는 빠져야 의미가 있으니까 안 사고 있다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사면 되죠. 이론상으로. 여기서 빠져서 손절을 하고 여기서 다시 사면 되죠. 근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진짜 잘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여기서 손절하고 다시 사고 하는 것들을 한두 번 계속해서 그게 일어나요. 그러면 계속해서 아주 조금씩 1%씩 막 계속해서 코인이 까져요. 수량이. 그럴 때 그거를 정신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면 이 트레이딩 방법을 사용을 하셔도 잘 맞으실 거예요. 그건 이제 거의 기계처럼 매매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가 사실 하기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일단 그렇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제 투자해놓고 그냥 거의 한 달에 뭐 매매를 한 달에 거의 매매를 안 하죠. 매매 거의 안 하는 편이니까 그냥 꾸준히 살 때만 매매를 하니까 매도 같은 경우 샀다 팔았다 잘 안 하니까 그게 저는 이 피로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 일상생활이 너무 피폐해지는 게 느껴져요. 주식할 때는 아침 일단 8시 그때까지 이제 장 준비도 해야 되고 막 3시까지는 이제 업무하다가 또 팔아야 되는 뭐 상한가 나오고 막 이러면 또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것처럼 코인에서도 이거에 따라 하면 너무 그 스트레스가 커서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방송이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수익 실현을 하지 마라 아니면 뭐 여기서 이탈했는데 팔지 마라 이거를 제가 강요할 생각도 없고 강요할 제가 자격도 없죠. 그냥 제 방송에서 그냥 제 관점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는 이런 것들 정말 기계적으로 여기서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 기회 안 가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놓치는 거니까 바로 여기서 21선 다시 사고 또 깨지면 다시 팔고 이걸 기계적으로 계속 잘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면 돼요. 그거는 트레이딩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트레이닝 운동이라고 할 뻔했네요. 네, 트레이딩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 분은 뭘 해도 이 매매 잘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 근데 모든 건 저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모든 걸 이제 다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 당연히 저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물론 그걸 막 즐기고 재밌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강을 좀 잃지 않을까라는 좀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약간 철학적으로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잃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알트코인들 제가 뭐 얼마 전에 이제 제 포트폴리오도 한번 지난주 이제 일요일 날 방송에서 알려드렸었죠. 그것처럼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갖춰놓고 저는 거의 이번 사이클 갈 때까지 그냥 갖고 갈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뭐 그냥 체인링크도 있고, 뭐 요번에 또 호재 나왔잖아요. BAT랑 이런 거 다 제가 얘기한 거 다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 신탁에 추가되고 이랬죠. 이런 것도 그냥 들고서 한 1년 넘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빠졌다 올라갔다 뭐 이 체인링크도 볼게요. 여기 갔다가 뭐 이럴 때 팔았다가 다시 올라니까 또 샀다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는 좀 덜 먹더라도 전 덜 피곤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가 일단은 덜 먹는다는 개념보단 이렇게 하다가는 전 수익률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그럴 자신이 없어서 이평선 뭐 어디 이탈했을 때 팔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주셔도 제가 일단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여러분들한테 일단 제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러시아 최대 은행이 이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21년 봄에 출시할 것.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냥 은행들이 이제 자체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민간 기업 기술들 거를 활용을 해서 낼 거예요. 그 레저 위에다가 뭐 스텔라도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채택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고 나라에서 또 CBDC가 나오고 그래서 각기 은행들의 스테이블 코인과 나라들의 CBDC들이 많이 나오는 세상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야기 계속 드렸던 뭐 이제 CBDC랑 그 다음에 기업들 뭐
구글, 뭐 애플 이런 데서도 발행하는 초기업들의 코인과 그 다음에 기존 암호화폐들에서 이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가는 세상이 향후 몇 년 안에 올 거다. 춘추전국 시대가. 그리고 이게 정리가 돼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러니까 예전에 인터넷 초창기에 뭐 라이코스, 야후 수많은 웹 포탈이 나왔다가 한 10년 만에 굉장히 다 정리가 되고 한두 개가 남은 것처럼 춘추전국 시대를 초반에 코인도 겪고 플랫폼 코인 중에는 뭐 이더리움, 뭐 폴카다, 에이다 수많은 것들이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두 개 정도로 추격이 되는 그런 시대로 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초기업들이 웬만한 국가보다 힘이 세지는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가속화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또 비트코인이 빠질 때 이런 기사가 어제 나왔네요. JP모건 비트코인 경제 위기 때 가장 믿을 수 없는 해지 수단. 그래서 이런 언제는 JP모건 뭐 비트코인 절대 투자 안 하고 코인 관심 없다라고 하다가 뒤로는 또 코인에 투자하고, 그리고 언제는 비트코인 또 뭐 괜찮다고 하다가 또 지금 같은 또 가격 빠지고 두려울 때는 또 이런 기사 나오고, 그래서 이런 코인데스크 뒤에 있는 주주도 JP모건 같은 금융 엘리트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코인베이스, 뭐 그레이스케일 이런 뒤에 있는 주주도 역시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금융 엘리트들이 코인 개발사에도 투자하고 언론사에도 투자하고 거래소에도 투자를 해요. 그러면 자기 입맛대로 세상의 기조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만 이런 기사를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이제 금융 엘리트들이 웬만한 곳에 다 투자를 해놓고 이런 것들을 음모론으로만 취급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음모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역정보도 굉장히 많고, 음모론이 그래요. 숨길 수 없는 금융 엘리트들의 뭔가 약간 비윤리적인 것들이나 뭐 금융 수탈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숨길 수가 없잖아요. 요새 같은 이제 인터넷과 SNS와 이런 것들이 너무 정보가 발달된 시대니까. 그러면 어떻게 희석을 시켜야 되냐면, 음모론이라는 게 막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들의 그런 정보들을 거기 위에다가 조금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막 가령 이 사람들 중에 상위 누구들이 외계인이라더라,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뭐 피를 먹는다더라, 막 이런 식의 조금 대중이 볼 때도 아 저건 너무 심한데 하는 것들을 같이 껴 넣어요. 그러면 그게 음모론이 되는 거예요. 대중들이 봤을 때 이건 좀 그런데 라고 하게끔. 그래서 음모론이라는 게 마지막 그 전체적인 사실이 섞여 있는 바구니 안에다가 조금 더 과장된 허위 정보를 살짝 섞으면 그게 음모론으로 전체가 뒤섞여 가지고 대중들한테 그냥 흘러 들어가면 누구는 약간 관심을 갖고 누구는 에이 안 믿어 하는 형태의 음모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요새 음모론이라는 것 자체가 뭐 코로나가 터진 이 세상 자체도 이미 영화 시장이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를 접할 때 저건 다 음모론이라 말이 안 돼 라고 코인 시장에서 접하기 시작하시면 아마 코인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시각 자체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음모론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라. 내가 이거는 너무 심한 거고 이거 정도는 실제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분을 지어서,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이건 말 안 돼. 그냥 음모론이야. 말 안 돼. 어떻게 세상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움직이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이해 안 되는 영역들이 너무 많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뺀 차트인데 여기도 보면 주봉이에요.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예전에 제가 그어놓은 여기 선, 그 당시는 아마 여기도 못 넘어가고 여기 지지했었던 여기에요. 이게 지금 한참 만에 꺼낸 차트인데 올라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더리움이나 다른 것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데 비트코인 제외한 거니까 결국에 얘도 비트코인처럼 한 이쯤에 가는 때가 오겠죠. 그럼 알트 불장이 온 거고, 그러면 시총 상위 것들이 웬만큼 올라왔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 비트코인은 여기 넘어서 정고를 넘어서 여기 와 있죠. 고작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지금 막 고작 여기 와 있는데 이 선을 그어서 사람들은 여기 와 있는데 이게 여기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 뭐 3만 어디가 무너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정보들 뭐 중요하다고 보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일단 신경을 안 써요. 아예 어디가 무너지면 어디 갈 수 있고요, 어디를 지지하면 어디 갈 수 있고요. 크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런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 기준에서는. 왜냐하고 하면 일단 제가 보는 저는 이제 사이클 관점으로 보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사이클 관점 어딨죠? 이거죠. 네. 이 사이클 관점으로 보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의 이 사이클을 하나를 만드는 사이클을 간다라고 하면 이제 대략 이렇게 가서 이 볼을 여기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상승을 해서 2021년 뭐 12월 대략 뭐 이쯤이겠네요. 이쯤 이번 사이클 이렇게 끝난다. 아니면 변수는 돈을 엄청 많이 찍었고 작년에 올해 또 행정부가 미국에서 연준이나 뭐 ECB에서 엄청 더 찍을 거기 때문에 이게 더 길어질 수도 있죠. 그거는 뭐 누구도 몰라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연말까지니까 이쯤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은 여기 아직 중반조차도 안 왔는데 굳이 이거를 막 여기서 3만 어디를 지지하면요 아니면 올라가면 깨지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 하루하루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러니까 마이크로하게 그러니까 숲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나무도 아니고 나무 껍질을 보면서 계속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고 아 팔아야 되나 살아야 되나 막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누군 팔아야 된다. 여기 깨지면 이제 폭락한다더라. 계속해서 이거에 휘둘려가지고 대부분 그러니까 휘둘려가지고 대부분 이럴 때 여기서 엄청 다 털려서 나갔죠. 이럴 때도 여기서 이제 빠질 때 또 털려 나가고 여기서 또 털려 나가고 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상승장을 겪지도 못하고 털려 나가고 나중에 끝에 상승장에는 신규 뉴비들이 들어와서 그 높은 가격의 물량을 다 받아주는 대부분 이런 패턴이에요. 오래 고생한 사람은 초기에 다 나가고 나중에 엄청 물리는 사람은 또 새로 들어온 사람이 들어와서 물리고 거의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도 또 똑같이 자본시장에서 이 사이클이 만들어진 이유는 명확해요. 그냥 인간의 심리가 돈을 빨리 벌려는 탐욕 때문에 금융 엘리트들이 이 차트를 그리고 이런 언론사에 막 폭락한다 아니면 뭐 환상을 부추기는 것들을 해도 늘 먹히는 거예요. 그 늘 먹히는 이유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인간의 탐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은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냥 한치 앞에 비이성적인 행동도 욕심 때문에 해요. 그냥 너무나 비이성적인 게 나가서 커피 한 잔을 사 먹어도 어디 커피가 더 맛있어서 1,000원이 아까워서 어떤 비싼 커피, 싼 커피, 가성비 좋은 걸 찾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억 단위로 투자를 하는데 뭐가 좋은지 아니면 누가 그 좋다고 해서 그냥 사거나 내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아니면 진짜 갑자기 많이 오른 건데 그냥 비이성적으로 그거 따라서 사요. 근데 가치는 똑같은데 아직 싸고 안 움직인 게 있는데 그걸 버리고 그냥 갑자기 올라서 비싸진 거를 막 웃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비이성적인 투자를 대부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떤 걸로도 설명이 안 되죠. 당연히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근데 그거는 그냥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 그 탐욕을 이용하는 게 차트의 AI가 하는 거고 이 AI는 옛날에 전쟁 물자 만들던 그 수학자들 데려다가 제가 월가에서 화생상품 만들 때부터 시작됐다는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AI가 발전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탐욕을 자극하고 여러분들의 공포와 그런 걸 자극해서 계속해서 차트를 그려나가는 건데 대부분의 99%는 이거에 맨날 매여서 맨날 털린다. 그래서 그거는 뭐 계속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도 계속 욕을 하고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거의 제가 느꼈을 때는 10,000명 중에 한 100명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론 그래요. 이제 제가 방송을 한 1년 넘게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이더리움, 비트코인 아무리 쌀 때 그냥 꾸준히 XRP 포함해서 꾸준히 계속 사두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더리움도 뭐 50만 원 밑에 40만 원 꾸준히 계속해서 뭐 8만 원, 12만 원 좋다라고 했지만 더 빠지면 어떡하냐라는 질문만 맨날 하죠.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건데 똑같아요. 그냥 XRP도 똑같고 뭐 에이다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라고 싸서 가치가 똑같다. 가격만 차이가 나는 거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을 구분해야 된다는 방송을 정말 오래 이야기 드리고 해도 사실상 대부분은 가치와 가격을 구분을 못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가치가 없어졌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3,600만 원인 지금과 불과 몇 달 전에 1,000만 원일 때와
어떤 가치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가치 저장을 하는 이제 디지털 골드인 이 가치가 이때 3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3배 차이가 거의 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때는 가치도 똑같고 가격이 그냥 싼 거예요. 세력이 붙인 가격이라는 꼬리표 자체만 그냥 싸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못 사는 이유는 가격에 꼬리표를 붙일 때 이거 정말 좋은 건데 지금은 싸게 팔아요 라고 안 하죠. 이거 정말 쓰레기가 될 거고 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가격을 떨이를 쳐요. 그때 그들은 사가는 거고 대부분의 대중은 그때 무서워서 안 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격을 슬슬 올리면 가격표에 다시 가격이 3배가 돼요. 3배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이거 좀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팔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때 사는 거예요. 근데 메커니즘은 똑같죠. 이더리움도 똑같아요. 이때 불과 뭐 12만 원 막 12만 원 이랬어요. 가치는 똑같은데 이더리움이 2.0 해나가는 거, 근데 막 2.0이 앞으로 안 나올 거고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사요. 그러다 2.0 나오고 이제는 사람들이 사요. 똑같아요. 뭐 XRP는 제가 하도 뭐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야기 안 드릴게요. 그냥 똑같다라고만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제 방송에서 제가 늘 얘기 드린 거 뭐 맨날 방송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관점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같은 이야기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짜증 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안 좋은 글 다시는 분들도 많고 하신 거 아는데, 그냥 생각이, 투자 매매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방법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그냥 어슴새벽이란 쟤는 저렇게 그냥 하는구나 라고 두시고, 그냥 자기는 나는 단타 매매나 난 이렇게 수익 실현도 막 꾸준히 하면서 하는 게 난 좋다. 제가 제 방송에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방송에서 제 방법과 잘 맞는 사람들한테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더 나은 인터넷 문화가 되지 않을까. 뭐 공영방송도 아닌데 그런 좀 생각을 드리고 오늘 방송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